한 여고생이 수화를 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박수를 쳐주네요. 주인공 이름은 영희, 평범해 보이는 고등학생입니다. 같은 반 친구 경민이 실종으로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영희가 가장 큰 의심과 신문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안 그랬어요. 경민의 수색에 가장 열심인 사람은 당연하게도 경민의 엄마입니다. 경민이라는 한 여고생의 실종으로 학교와 경찰에게도 정말 큰 파장이 불러일으켜졌습니다. 당연한 거죠.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친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마지막에 있었던 친구이니만큼 영희가 가장 많은 의심을 받습니다. 영희를 의심하는 이유는 단순히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CCTV에 나오는 둘의 키스 장면, 그리고 친구들의 진술을 미루어 봤을 때 정황적으로 영희가 의심을 받을 정황이 가장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영희가 죽였다 이런 얘기보다는 영희가 죽음을 약간 종용했다, 혹은 영희가 죽음을 방관하였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한솔이라는 친구와 이렇게 3명이서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솔이라는 친구가 영희가 의심받을 만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영희랑 한솔이랑 경민이랑 같이 있었는데 영희랑 경민이랑 같이 있기 위해서 한솔을 좀 떼놓고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영희에 대해서 보는 시선이 의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영희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경민이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니까 경민이 실종이 되었고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 지금 뭐하고 다니는 거야? 확인하려고요. 경민이 죽었다는 게 믿어지세요? 걔 지금 저 엿먹이고 있는 거예요. 죽을 용기도 없는 년이 어디 숨어서 실실 쪼개고 있어. 얘가 찾아온다고요. 어디까지 더 가야 돼? 그리고 이 반의 일진들이 영희의 집을 향해 갑니다. 뭐 뻔하죠. 괴롭히려고 가는 거예요. 네. 야, 앉아. 야, 같이 하자. 당하고만 있지는 않은 영희였지만 수에 밀려서 집단 린치를 당하고 맙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경민은 주검으로 발견되고 영희는 그 사이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려 하지만 그날 진술을 좀 수정하고 싶어요. 다들 정확하게 아셔야죠. 그래서 제가 떨어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걔가 제 아이디어 뺏어간 거예요.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얘기해봐. 진짜 제가 먼저 죽으려고 했었어요. 네가 죽인 새끼야, 어? 뜻대로 되지 않자 경민이의 장례식장에서 락스를 마시고 자살을 기도합니다. 과연 영희는 정말 억울했던 것일까요? 한솔이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경민이는 또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영희를 의심했던 많은 사람들은 사과를 하였을까요? 이 영화 죄 많은 소녀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영화는 메시지가 진짜 무거워요. 무거운 만큼 영화의 색채나 뭐 어떤 리듬감 뭐 이런 것들 모두가 다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밌는 영화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여러분께서 혹시나 영화를 보시기 전에 아시면 좋을 만한 개념을 미리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확증편향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확증편향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뭐 이런 거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능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이게 뇌에서 뭐 뉴런이라는 게 있대요. 막 뉴런이 막 여러 가지 뭐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한 곳에 딱 이게 맞다라고 정답으로 인식하면 그 뉴런만 계속 활성화되는 그런 게 있대요. 그게 이제 심해지면 이제 뭐 약간 꼰대같이 되고 막 그런다고 하네요. 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발달이 됐냐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효율성 때문이죠. 원시 시대 때 사냥을 나가야 돼. 근데 쟤는 뭐 화살로 잡고 쟤는 뭐 창으로 잡고 쟤는 칼로 잡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쟤는 화살로 잡아야 되는 걸 알았어. 근데 다음날
옛날부터 계속 고민을 하는 거야. 뭘로 잡을까? 뭘로 나갈까? 뭘로 나갈까? 이러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 걔 도망가고 이제 우리는 사냥에 실패하는 거지. 그러니까 화살로 잡을 애들은 화살로만 잡자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 나온 겁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많은 오류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현 시대에 있어가지고 이 오류가 누군가를 다치게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확증 편향의 오류가 또 다른 확증 편향, 나랑 비슷한 유사한 확증 편향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서 무리를 이루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류인지도 인식할 가능성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말만 맞다 무조건 우기고 보는 거죠. 저는 낙인 이론 이런 것도 여기서 다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걸까? 피해자가 나오니까요. 억울한 사람이 계속 나와요. 영화 봐요. 지금 억울한 사람이 나왔잖아요. 영인 지금 억울해. 근데 우리가 그 피해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다 틀립니다. 맨날 맞을 수만은 없어요. 우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확증 편향 속에서만 갇혀 산다면 우리는 영원히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첫날 이제 뭐 상대방만 비판하고 비난을 하는 거죠. 그냥 일단 이러면 발전도 없지만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행복과 발전은 없고 사회적으로 문제는 일으키고, 이러니까 제 생각에 인간은 확증 편향이라는 것을 항상 한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고 그리고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지시면서 이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주는 메시지나 어떤 것들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이 영화를 보시면서 다른 생각을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또 영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빅용용이었습니다.